매년 초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기업들의 성과급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번 돈을 직원들과 어떻게 나눌지 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담고 있는 구글, 엔비디아, 메타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단순히 현금을 많이 쥐어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직원도 필연적으로 함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를 짜뒀거든요. 178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4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구글의 시니어급, 그러니까 레벨 9 개발자가 1년에 받는 총 보상액입니다. 아니 도대체 한 명의 직원이 매년 어떻게 이런 상상 초월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리콘밸리식 주식 보상의 핵심인 베스팅과 리프레셔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불어 미국 빅테크의 인재 유지 방식과 한국의 현금 중심 성과급 문화가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는지도 짚어보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압도적인 실리콘밸리의 보상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구글 엔지니어들의 직급별 보상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보입니다. 신입인 L3 엔지니어가 대략 19만 달러 정도에서 시작하는데요. 직급이 올라가서 L7 디렉터급이 되면 65만 달러가 넘어가고 앞서 말씀드린 L9이 되면 178만 달러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합니다. 여기서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기본급, 즉 월급 자체가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전체 보상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지죠.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진짜 부는 월급 봉투가 아니라 바로 이 회사 지분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베스팅과 리프레셔 메커니즘입니다. 막대한 주식을 한 번에 다 줘버리면 직원이 바로 퇴사해버리겠죠. 그래서 아주 정교한 장치가 있습니다. 주식 보장은 크게 RSU와 PSU로 나뉘는데요. RSU, 즉 제한조건부 주식은 회사를 꾸준히 다니기만 하면 진짜 주식을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PSU, 성과조건부 주식은 회사가 정한 매출이나 이익 같은 빡빡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죠.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재를 묶어두는 뼈대는 바로 이 RSU 시스템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의 개수를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죠. 이 제도가 어떻게 황금 수갑으로 변하는지 그 단계를 볼까요? 처음 입사하면 엄청난 양의 RSU를 받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다 팔 수 없어요. 보통 4년에 걸쳐서 분기마다 조금씩 쪼개서 지급받게 되는데 이걸 베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마법은 다음 해부터 매년 새로 나오는 리프레셔에서 시작됩니다. 2년차, 3년차가 되면 기존에 받기로 한 RSU 물량 위에 새로 받은 리프레셔 물량이 겹겹이 쌓이게 되거든요. 결국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당장 퇴사하면 포기해야 할 주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제 발로 걸어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기업들마다 이 황금 수갑을 채우는 스타일도 참 다릅니다.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곳은 1년 차에 무려 40%의 주식을 몰아줍니다. 일단 초반에 엄청난 당근을 줘서 핵심 인재를 싹쓸이 하겠다는 전진 배치 전략이죠. 반대로 아마존은 어떨까요? 1년 차에는 고작 5%만 주고 3, 4년 차에 80%를 몰아줍니다. 직원이 조금 다니다가 도망가는 걸 악착같이 막겠다는 후진 배치 전략입니다. 메타나 애플처럼 매년 25%씩 깔끔하게 나눠주는 곳도 있고요. 주식을 언제, 얼마나 주느냐, 이 일정표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인재 쟁탈전의 무기인 셈입니다. 세 번째 주제, 주식 보상 시스템의 역사입니다. 직원을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지분을 나누는 파트너로 대우하는 이 문화, 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계를 좀 돌려보면 1950년대 미국 대기업 최고의 복지는 그저 평생 연금이었습니다. 그러다 1957년에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세운 8명의 창업 멤버들이 현금 대신 회사의 미래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실리콘밸리식 보상의 첫 단추를 꿰었죠. 1980년대 애플이 상장하면서 스톡옵션으로 벼락부자가 된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2003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떨어지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스톡옵션 대신에 가치가 어떻게든 보존되는 지금의 RSU를 도입하면서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이 시스템은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인재 유지 기법은 얼마나 진화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즘은 주식 시장에 상장조차 안 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넘쳐나잖아요. 비상장 회사 주식을 받으면 당장 팔 수도 없는데 세금 폭탄만 맞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상장할 때까지 세금 부과를 늦춰주는 이중 트리거 구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텐더 오퍼라는 방식인데요. 오픈 AI처럼 기업 가치가 미친 듯이 치솟는 곳은 상장 전이어도 외부 투자자가 직원들 주식을 비싼 값에 사주게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오픈 AI 직원들이 이 방식으로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을 현금화했죠. 천재들을 안 뺏기려고 회사들이 이렇게나 집요하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5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의 현금 중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실리콘밸리의 시스템이 이렇게나 매력적인데 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양국의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미국의 RSU는 시간만 지나면 주식을 보장받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 곧 내 자산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한 배를 타는 거죠. 반면에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쓰는 성과급 제도는 철저하게 그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냐에 맞춰진 현금 보너스입니다. 1년 농사가 잘 되면 대박이 나지만 흉년이 들면 성과급이 극단적으로 깎여버리는 다분히 단기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 RSU 제도를 들여오려면 꽤 높은 장벽들을 넘어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직원 주려고 자사주를 사모으는 것부터가 법적으로 한도가 깐깐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아주 치명적인데요. RSU 주식을 받는 그 순간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가 날아옵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또 따로 내야 하고요. 게다가 한국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오를지 모르는 주식을 받느니 그냥 지금 당장 통장에 꽂히는 현금 보너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주식과 현금 보상 체계에 담긴 철학적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떼고 법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국의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 깊은 차이가 보입니다. 미국 빅테크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2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고 이직도 밥 먹듯이 하는 고위험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 발목을 잡을 4년짜리 주식 분할 지급 같은 강력한 족쇄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고용 안정성이 아주 높죠. 한번 들어가면 10년 이상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고될 위험이 적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중간에 나가면 주식 뺏어버리겠다는 식의 RSU 조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통제 수단인 셈이죠.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4년 동안은 당신에게 진심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실리콘밸리의 철학을 아주 완벽하게 대변합니다. 서로 무리한 기대는 하지 않고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는 일종의 계약연애 같은 거죠. 내일 당장 내 책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 지독한 불안감, 그 높은 유동성을 대가로 치르는 대신에 회사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너를 확실한 지분 파트너로서 최고로 대우해주겠다는 겁니다. 참 잔혹하면서도 정직한 시스템 아닙니까? 한국의 직장인들이 현금 보너스를 선호하는 건 결코 그들이 보수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장기 고용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틀 안에서 찾아낸 가장 합리적의 생존 전략일 뿐이죠. 반대로 실리콘밸리의 그 엄청난 주식 보상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뼈저린 불안감을 견뎌낸 대가입니다.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현금 성과급, 아니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쟁취하는 막대한 주식 보상, 여러분이 추구하는 커리어의 방향은 과연 어느 쪽에 더 맞닿아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